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저희가 리뷰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두 가지의 섹터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두 가지의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별표 보이시죠? 쪽지 시험 종목 시간인데요. 자, 시장이 잘 갑니다. 잘 가는데 이상하게 왜 내 계좌는 아직도 오름세가 이렇게 좀 미미할까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박자라는 게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튀고 올라갈지는 우리 미리 기다렸다가 딱 선점하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알맞는 우리가 타이밍을 지금 가진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히든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세 가지의 선물입니다. 두 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정말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우리 최병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이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종목 수익 보면 그 종목이 또 눌렸다. 아, 기회구나 해서 또 들어가고 한 종목에서도 몇 번씩 사고 팔고를 하면서 알짜배기 효자 종목을 발굴해 주시는 창시자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볼게요. 자, 오늘 대표님이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만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떠한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인지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자,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기합니다. 자,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코스피의 힘이 코스닥으로 옮겨드는 걸까요? 우리가 정부가 코스피 5천 다음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표명하자 시장은 이에 즉각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테마라면 단연코 코스닥 3천 발언 영향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과 STO 관련주들이 불을 뿜었던 하루였죠. 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찬에서 이 코스닥 3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예시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용
사례를 든 것으로 전해졌죠. 물론 단기적인 재료에 의한 것으로 올라갔을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방향성 자체는 확실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의주시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코스피 보시면 개장과 동시에 5,020선도 돌파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승하고 상승폭을 줄이고 오후 2시경에 하락했다가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했던 오늘 우리 시장인데요. 자동차, 전고체, 전력기기 쪽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의 발목을 붙잡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3차 상법 개정에 관련해서 수혜주로 거론되는 오늘 증권과 지주사의 흐름도 좋았고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물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보시면 장중 고점에 998선 찍으면서 1000포인트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의 대량 매수세에 힘입어 그리고 주요 바이오주의 상승으로 오늘 시장을 좀 견인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플러스 0.76% 상승한 4,990선,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2.43% 상승한 993선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형주 쪽으로의 수급 솔립이 빠지니 중소형주 쪽으로 우리가 다시 투자를 노려봐야 할까 이런 고민이 가장 크실 것 같은데 자, 앞으로 그러면 시장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해보시죠.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오늘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과 화상 연결 만나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진 2주 만에 또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그 사이 또 시장이 굉장히 또 변했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한 주였었죠. 코스닥 지수도 그렇지만은 거래소 지수가 일단은 5,000포인트를 찍었고요. 저도 그 5,000포인트가 달성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5,000포인트라는 수치를 저도 처음 주식을 입문하고 이제 처음 보는 수치고요. 물론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오늘 이제 그의 질서라 상승을 강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계속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막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자니 고점에 물릴 것 같고 안 사자니 또 소외되는 것 같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걸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사실 5,000포인트인데 1,000포인트도 안 된단 말이죠. 5분의 1 수준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또 좀 해야 될지 이런 심층적인 얘기까지 같이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 분명히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좋은 종목 잘 붙잡고 있다 보면 기회는 주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타이밍과 굉장히 현 시점에서 딱 맞는 종목을 이분만큼 잘 챙겨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 자료집과 히든 종목의 승률, 상승률 표로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대단합니다. 자, 일단 D&D 파마텍 105%, 자, 보성 파워텍은 현재 보유하면서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상한가도 기록했죠. 41%. 자, 큐렉소도 역시나 그 흐름입니다. 36.5%, 이뮤논시아 139%. 자, 스피어는 요새 나날이 잘 가죠. 47.6%, 포스코 DX도 36.1%, 한미반도체도 31%, 고영 52.9%, SPG는 무려 237.3%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진짜 이 종목은 끊임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58.8%의 빨간불을 켜면서 간 종목이 또 가고 간 종목이 또 갑니다. 약간 눌리는 것 같으면서도 또 가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정확한 타이밍에 아주 절묘한 그런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데 너무 잘 잡아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분이 매일 출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시장 장중의 상황 판단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목을 받으셔도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장중의 대응과 예측 같이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0분 전까지 입장하셔야 오늘 받아가는 그 종목에 관련한 코멘트 함께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다음 주부터는 빨간불을 볼 수 있을지 두 눈으로 저희가 증명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50분까지 기회 40분 남았습니다. 흔치 않아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그 네. 수익을 키웁니다. 이게 또 가나 싶은데 또 가고요. 우리 대표님의 상승을 표해 있는 종목들도 사실 한 번만 진입한 게 아니에요. 팔고 나서 또 눌리면 또 들어가고 이게 안 눌려도 또 들어가도 또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상승을 표해 있는 종목들 이외에도 주식 공부방에서 사실 종목을 많이 언급해 주시고 전략을 짜드리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수익이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5,000포인트를 또 이제 어찌됐든 찍먹은 했지만 우리가 찍은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 기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단기적으로 그래도 이 종목은 가겠구나 하는 단기 공략주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단기적 공략주는 뭐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그 단기 공략주라고 또 소개를 드리는 종목이 또 생각보다 대박이 터져가지고 엄청 크게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목을 절대 흘려듣지 마시고, 물론 뭐 종목이 내 성향에 안 맞아서 그걸 패스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분명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끼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꼭 받아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훨씬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단기 공략주 그냥 흘려들지 마시고요.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무료 공략주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몇 번이고 언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까지만 문 열어 드릴게요. 흔치 않는 기회예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저희가 1교시 들어가기 전에 그 시황을 일단 한번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 시장이 좋아요. 그런데 이 증시 끌어올리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정부에서 숙제 끝내기? 약간 숙제하듯이 사실 올린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5천 그렇죠. 하고 1차 이게 숙제가 끝났으니 이제 코스닥을 좀 올려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기관계 오늘 수급이 막 들어왔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수 자체는 현재 흐름이 좋으니까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될까? 뭐 이렇게 좋기만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 양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자면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글쎄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모 투자증권에서 이제 고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계좌를 조사를 좀 했대요. 근데 그 계좌를 조사했으니까 거기에 거의 한 40몇 프로대의 계좌가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도 수익을 못 봤다고 합니다. 손실을 오히려 보고 있다고 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증시를 이렇게 돌이켜봐도 거래소 지수가 5,000포인트를 찍었지만은 사실 모든 종목이 다 올라서 5,000포인트를 찍은 게 아닙니다. 반도체 종목, 특히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들이 거의 시장을 다 끌어왔고요. 최근에 마찬가지로 5,000포인트를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찍게 만든 가장 1등 공신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이거 종목을 36만 원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게, 차트상으로도 22만 5천 원에서부터 한 몇 달간 계속 좀 오르면서 현대차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고가에서 돌파가 또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이 좀 섰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주가가 고점을 경신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가 완전히 흐름을 강하게 가져간다, 이런 식이었고, 또 깜빡이가 어디로 켜지는지를 확실히 판단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정말로 대단하게도 50만 원대를 넘어서 6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목표가를 80만 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뭐 아니다,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다. 뭐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진짜 주가가 이렇게 연속으로 급등했습니다. 아까 그 36만 원짜리가 여기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봤을 때는 진짜 이거는 거품이다, 너무 높다, 이건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종목들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려 버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다른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쳐두고라도 현대차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저는 이 가격이 절대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로만 봤을 때는 이 가격이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대차는 지금 현재 아틀라스 로봇을 2년 내에 3만 대 이상 생산해가지고 그걸 현장에 실제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이번 CES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회사는 현대차하고 테슬라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그 로봇 아틀라스를 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이 비싸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거래소 지수는 더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물론 그동안 숨도 안 쉬고 올라왔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옆으로 긴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래소의 흐름도 저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제 사실 5,000포인트인데 1,000포인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3,000포인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코스닥 시장도 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는 2,000이나 3,000을 가려면은 코스닥 시장은 산재한 문제를 좀 해소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부실 상장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뭐 하루에도 몇 개씩 계속 상장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신규 상장주의 80% 이상이 6개월, 1년이 지나 보면은 주가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상장 단계에서 가격을 너무 고평가를 시켜서 투자자의 손실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주가 조작이나 작전 세력들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소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지만이 코스닥 시장은 제대로 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진짜로 2,000이나 3,000포인트를 간다라면은 아마 거래소 시장처럼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몇몇 업종 종목들만 계속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승을 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이 2차 전지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런 관련주라고 봐야 돼요. 저는 좀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로봇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게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쪽을 봐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대표님이 정확하게 앞으로 이제 시장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도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종목에 관련해서 선별 전략을 잘 짜지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코멘트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승률 표를 보면서 왜 함께 하셔야 되는지 그걸 증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관심을 안 갖고 관심이 안 쏠린 종목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이러한 종목의 매수의 타점을 보세요. 얼마나 시장에 관심이 약간 없었을 때 들어갔고요. 시장에 관심이 커도 더 커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게는 무려 237%, 적어도 수십 퍼센트의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기쁨을 좀 보겠구나 하는 무료 공략주 저희가 단기적으로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방송만 보시고는 종목 못 가져가십니다. 50분 전까지 입장하셔야지만이 이 흐름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방송 시간 32분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1교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도와 기후는요? 자, 오늘은 일단 그 코스닥 시장이 오늘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STO,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가상자산 쪽의 관련주들이 오늘 몇 개월 동안 주가가 내리다가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또 헥토 파이낸셜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이제 좀 순환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 또 매수가 들어올 만한 쪽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하고 관련되는 산업이 어떤 게 있을까 제일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산업이 올해도 계속 시장이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이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로봇은 어차피 배터리로 움직여야 되고 그 배터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LFP 배터리 같은 덩치가 크고 단가가 싼 이런 것보다는 삼원계 배터리 아니면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고효율의 배터리를 설치를 해야 부피도 작고 동작 시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전기차에 불 안 나는 쪽으로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봇에 사용되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관련주나 그다음에 또 해당 종목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로봇은 어차피 배터리가 지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아틀라스가 동작하는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보통 이제 동작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3시간, 4시간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24시간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은 지가 알아서 가가지고 지 몸에 있던 배터리를 빼가지고 충전을 시키고 다른 배터리를 꽂아요. 그러면 결국 무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점검 시간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 배터리는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한 로봇 한 대당 배터리가 몇 개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현대차나 이런 데서 그 로봇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을 때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다 로봇을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결국은 인류한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혜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로봇의 대세가 되는 부분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올해부터 내년, 뭐 내후년까지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도 어마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요거 한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한번 잠깐 언급드렸는데 뒤에서 또 어떤 종목이 좋을지 그것까지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까지 또 오늘 알려드렸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법한 이슈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의 돌파구라고 또 얘기를 또 확실하게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 내 계좌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오늘 가지고 오신 겁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률 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자, 큐렉소부터 뭐 스피어, 한미반도체, 포스코DX, 고영,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 모든 종목들의 흐름이 다 좋습니다. 이러한 종목 내가 미리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가 약속해 드렸죠. 다음 주부터 이건 정말 가겠구나 하는 종목은 저희가 바로 또 단기 공략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50분 전까지 입장하셔야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방송 시간 고작 22분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2교시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수익률표에 있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또 대표님의 대표 종목 아닙니까? 네. 이걸로 몇 번이나 사실 수익 실현을 했는데 또 갑니다. 이게 이렇게 갈까 싶은데 자꾸 가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 종목은 만약에 지금 또 신규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 하면 어떻게 또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방송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2차 전지가 큰 흐름이 없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주요 종목들에 밀려서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흐름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어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서 로봇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라인 증설을 하고 정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회사 내부적으로 거의 상용화에 성공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역시 불안정성이 크고 특히 전기차도 그렇지만은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로봇 자체가 뭐겠습니까? 애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즉 아주 반복적인 단순 노동에 로봇을 투입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어떤 유독한 환경 아니면 험한 환경 이런 데 투입하려고 로봇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봇이 조금만 뜨거우면은 불이 확 나버리고 아니면은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터져버리고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배터리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텐데 거기에 맞는 부합하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12월 초에 한번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상용화 가능성 이것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 시장의 선두주자들은 로봇이 대세가 되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또 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벌써 매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조정을 좀 거쳤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후속 매수가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매수가 빨리 유입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예전에 제가 현대차를 소개해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장악형 패턴을 갖고 있으면서 주가가 향후에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1월 초에 사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진행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오늘은 조정을 거쳤지만은 월요일 날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후속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조정을 좀 더 거치고 가든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 향후에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한 58%, 60% 가까이 수익이 났지만은 종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올라와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가져가신다면은 더 끌고 와야 될 것이고 또 이 종목을 새롭게 매수를 노리신다 그러면은 눌림목 이후에 매수가 언제 빨리 들어오느냐, 언제 들어오느냐 요걸 봐가면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급락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휴림 로봇이라든지 또 현대무벡스 같은 종목도 하한가 근처까지 떨어졌고요. 며칠 전에는 알테오젠이 또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 저점 매수를 많이 시도하시거든요. 그 대응은 나쁠 건 없습니다. 단타를 노리신다면 괜찮은데 다만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넘어가는 종목이 더 올라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실 때는 항상 조정 이후에 후속 매수가 얼마나 빨리 들어오고 강하게 들어오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또 정확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장중에라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표님, 이 질문까지는 꼭 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상승일표에서 지금 너무 핫한 종목들 많잖아요. 굳이 내가 이 종목에서 지금 당장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만약에 이 표 안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그 중에서 글쎄 가격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사실 그만큼은 안 됩니다. 저점에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굳이 꼽고 싶으면 스피어입니다. 이 스피어는 우주 항공 관련주고 스페이스X 관련주예요.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이 스피어를 추천드리고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올 한 해는 큰 화두로 또 한 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게 이 우주 항공 쪽이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는 이런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고 또 스피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의 주요 공급 거래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지만은 그런 스페이스X하고 협력업체로 등록돼 있다라는 거 이 자체가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는 지금 7,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2배 이상, 한 거의 3배 가까이죠. 한 번에 올라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월 19일 날이죠. 이때 벌써 매수가 이 21선 라인에 도달하기도 전에 매수가 슬슬 들어오면서 오늘 신고가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후속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 종목이 분명히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은 지금 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 종목을 표 안에서 선택하라면은 저 종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피어에 관련한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상승률 표를 보면서 자, 우리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부터 저희가 이만큼의 빨간불을 볼 수 있는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고 가장 유망한 이 업종 내에서 지금 꼭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법한 종목 딱 하나가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식 공부방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번째 이슈는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내에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바이오주의 투자는 최고의 무기가 약간 냉정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로열티 기대감에 사실 실망감으로 완전 전환하니까 20%대 급락했던 알테오젠이 어찌됐든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반등해서 39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BBB 플랫폼 같은 에이빌 바이오라든지 이제 경구용 GLP-1에 이제 이슈가 있는 삼천당 제약 등 어찌됐든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금 이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경쟁력 있는 종목 현 시점에서 우리는 뭘 가져가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워낙에 그 왔다 갔다 변동폭이 크니까 이걸 잘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걱정도 앞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는 진짜로 네. 우리가 예상해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에서 보여주는 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뭐 실망감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뭐 1조 원을 예상했는데 계약 규모가 몇 천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매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UBS 증권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목표가를 27만 원을 낮춰버렸거든요. 물론 그게 주가가 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알테오젠은 우리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이고 시가총액 1위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지금 주가가 하락한 데 대해서 막 이유를 갖다 붙이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파악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갖다가 이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끄집어낸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은 분명히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1조 원대가 아니라 몇 천억대이기 때문에 팔았다? 글쎄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천억이지만 앞으로 1조 원이 더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주가가 상한가를 쳤어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어차피 가정입니다만은.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UBS 증권에서 공교롭게도 뭔가 안 좋은 내용을 끄집어내면서 목표가를 그때 당시에는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목표가를 갑자기 27만 원으로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막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내용적인 부분을 보니까 회사에서 너무 읽어보니까 터무니없으니까 오히려 반박 자료를 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의도적인 공매도 대응들을 노리고 대응했던 게 아닌가. 코스닥 시장에 힘이 없으니까 지금 그리고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끌고 내려가면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셀트리온도 그게 지긋지긋하니까 거래소로 넘어가 버렸던 거고 오죽하면 회장님이 나와서 공매도 좀 그만해라. 우리 그런 회사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트집 잡기, 흠집 내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짚어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힘없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시장에서 보여주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은 저렇게 급락했기 때문에 당장은 저것이 바로 추세가 전환돼 가지고 상승 추세로 계속 고점을 경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떤 바이오 종목은 아니면 어떤 제약주는 또 오히려 고점을 경신하고 지금 넘어가는 종목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억울한 상황도 있고 불편한 상황도 있지만은 그걸 제껴 두고라도 일단 매수가 몰리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제 일단은 소외주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를 좀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주 쪽에서도 이제 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먹는 비만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주사형만 나와 있는데 이제 곧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코스닥 시장이 활기를 띠는 시점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펩트론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유통 쪽으로 블루엠텍 같은 종목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가능성만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종목,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은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좋고 제약주 쪽도 분위기는 좋은 종목이 있고 나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는 쪽, 그쪽을 노리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일단 비만 치료제, 게다가 이 경구용 저희가 먹는 비만 치료제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좀 매집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률은 증명해 드렸던 바, 자,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내에서 지금 꼭 매집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딱 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지금 저희가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올리시면 한번 인증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의 하나, 둘, 셋, 셋. 짜잔. 자,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와, 오늘 지금 차트 보니까 엄청 긴 장대 양봉이 한번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대표님이 싹 가려놨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단에 QR 스캔으로 입장하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바로 오픈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올려주셨네요. 우리 대표님이 올려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지금 올려주셨는데, 이거군요. 맞아요, 대표님. 이거는 약간 그 단순한 테마성의 급등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진짜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네. 그러한 오늘 연출이 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이 종목을 뽑으신 이유는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얘기를 또 좀 하고 있고, 또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 쪽이 지금 투자자들께서 고민이 좀 많으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 급락을 해버렸었고, 그 급락 때문에 지금 바이오 쪽에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동안 주가는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상승을 한다는 보장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급락한 종목들도 이거 저점 매수 해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종목처럼 고점을 경신하고 넘어가는 종목이 제일 분위기가 좋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오늘 상승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막 당장 따라붙으실 필요는 없어요. 가격이 조정을 좀 거친다든지 좀 내려올 때 그때 차츰차츰 매수해 들어가시면은 뭐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애먹지 않고 수익을 좀 무난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단순한 테마성의 움직임이 아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인 실적 기대감도 있고 뭔가 글로벌 파트너십 자체가 좀 결합된 실적 기반의 스토리를 좀 만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에 QR 스캔 입장하셔서 종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굳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제가 다시 한번 상승률 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만큼의 빨간불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목을 확인해
하단에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목만 알고 우리가 돈 벌어갈 수 있다. 그것도 아니죠. 장중에 상황 판단 하에 전략 같이 짜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이것보다 훨씬 승률 좋고 수익 좋은 저희가 단기 보너스 공략주까지 오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셔야지만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50분까지 방송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우리도 대표님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좀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는 상용화 지금 직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간 궁금한 건 그거예요. 너무 늦으면 또 기회를 놓칠 것 같고 너무 빠르면 또 전고체 배터리 조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로봇이랑 같이 엮이면서 전고체 배터리 흐름이 좋은데 전기차 시장 둔화랑 부진 때문에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가 고민이 많았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은 상당히 큰 기회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상승세를 타서 지금 얘기대로 3,000포인트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거래소 시장과 동일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꼭 3,000포인트 아니더라도 시장이 오를 때는 항상 그랬잖아요. 몇몇 업종들, 몇몇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상승하고 내릴 때는 또 다 같이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3,000포인트를 가든 2,000포인트를 가든 오를 때는 거래소 시장처럼 시가총액 몇몇 상위 종목들, 요 종목들만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2차 전지 쪽이나 전고체 배터리 쪽, 그쪽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전기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의 로봇주처럼 완전히 그냥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포모 현상이 2차 전지에서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로봇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다 이제 불을 지펴버린 게 현대차거든요. 근데 그 로봇이 동작을 하려면은 반드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 배터리가 필요한데 지금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최대 연속 동작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차에서 이제 북미 공장에 2028년까지 아틀라스를 3만 대를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3만 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동 시간은 지금 평균적으로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점검 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3시간짜리 배터리가 16시간을 동작을 하려면은 결국 이제 단순 계산으로도 7개에서 8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예비까지 하면은 최소한 2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3만 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것이 자리를 잡는다 치면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현대차는요, 이 아틀라스 생산을 하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아틀라스가 아틀라스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영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 회사 쪽에서는 그 현상이 되게 심한데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노조 문제, 그 다음에 파업 문제, 그리고 또 중대 재난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경영이나 생산성에 굉장히 큰 발목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임금 인상 협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파업해버리고 그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을 봤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중대 재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주간 모든 일이 다 중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기를 올해 말까지 맞춰오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2주간 공사 자체가 중단돼 버리면 여기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은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다 싸그리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이 로봇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로봇을 사용하면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하지도 않고 밥을 줄 필요도 없고 아프다고 약을 대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한 중대 재난이 발생해도 그 로봇은 폐기해버리거나 고치면 그만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모든 경영자들이 원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5년 안에 전기차의 배터리 수요보다도 이 로봇의 배터리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전기차에 2차 전지가 들어갈 때 제일 큰 난관이 뭐였냐면은 중국 업체들이었거든요. 중국은 주로 LFP 배터리를 주로 생산했었는데 이 LFP 배터리가 가격이 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격 싼 배터리가 완전 시장을 장악해버리니까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삼원계 배터리,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체 배터리나 2차 전지 업체들이 올해 큰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로봇의 붐에 일으켜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우리는 어떤 종목을 꼭 미리 담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빠르게 준비됐습니다. 올려봅니다. 저희 네. 하나, 둘, 둘, 셋. 셋. 짜잔! 자,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 탑재 로봇에 지금 우리가 적극 검토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지금 바로 주식 공부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빼고는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확실히 대장을 보자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보다 더 유명한 종목이고 일단은 시장의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빼놓고는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할 수가 없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올해 상용화도 아마 이 종목에서 이 회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꼭 한번 노려보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디서 준비하셨을까요? 자, 오늘 히든 종목은 역시 배터리 쪽인데요. 네. 제가 오늘 배터리 특집도 아닌데 하여튼 뭐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 그 리사이클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배터리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소모가 되고 결국 폐기해야 되는데 그 안엔 자원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원을 회수하고 재생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큰 빛을 못 봤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쪽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면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랫동안 장기간 횡보하거나 아니면 하락세를 탔었죠. 근데 최근에 1월 들면서부터 고점을 갱신하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했다가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서기 시작하는 종목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세비캠이라는 그 리튬 회수 재활용하는 업체 그 회사를 소개드려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그 종목도 역시 이 종목하고 조건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마 그런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투자를 노려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지만 또 로봇의 우리가 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이게 꺾인 게 아니다라는 거를 또 확고하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삼성이 투자한 회사다. 이게 또 중요한 포커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차트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어떤 종목인지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로봇주도 너무 많고요. 경쟁력이 입증되어 있는 회사다. 이러한 또 얘기까지 해 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목 못 보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 다음 주에 제공되는 단기 공략주까지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최병구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